네, 좀 전에 무지막지한 에러가 떴죠. 요거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음,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로그인 매니저 너 쓴다고 해놓고 너 안 쓰고 있어, 이씨. 막 그런 거죠.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이 로그인, 플라스크 로그인을 설치를 하면 로그인 매니저 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우리 다 있죠, 여기에. 이닛하고 다 했는데 how it works. 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랬죠. 또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라 그랬어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뭐 접속하자마자 로그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니까 그걸 안 한 거죠. 자, 요거를 좀 작업을 해줄까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요거 작업할 거는 메인 뷰는 아닐 테니까 어디서 작업을 할까요? 여기에 아까 뷰에 어떤 인증 과정들을 처리할 컨트롤러를 하나 설치를 할게요. 설치라기보다는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하얀 도화지 위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써가는 거죠. 파일을 auth view라고 인증할 거니까 요런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auth view에서는 뭘 할 거냐면 우리 필요한 게 좀 몇 개 있죠. 음, 플라 데이트 타임은 미리 임포트를 해놔요. 나중에 쓸 거거든요. 뭐 만약에 회원가입 뭐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완료하면은 언제 했는지 그 정보가 필요해서 담아둬야 돼서 그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파이썬에. 그거 미리 좀 임포트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from 플라스크의 임포트 여러 개를 할 거라서 음, 뭐를 할까요? 일단은 비워둡시다. 여기 제일 많이 쓰는 리퀘스트는 쓸 거니까 리퀘스트 하나만 먼저 써놓을까요? 자, 그러면 아까 가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접속을 했을 때 음, 여기 블루프린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등록부터 한번 해볼게요. 음, BP 블루프린트 하나 만들 건데 블루프린트도 필요하네요.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이름을 인증에 관련된 컨트롤을 해줄 거니까 어스라고 붙여줄게요. 그냥 그 다음에 네임은 네임 요 파일 자체 그 다음에 URL 프리픽스를 얘는 어떻게 해줄까? 그냥 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얘 등록해 줘야 되죠. 이닛에서 그러면 여기 메인 뷰 말고 좀 전에 만들었으니까 어스 뷰가 있었죠. 얘를 임포트한 거죠. 어스 뷰 지금 우리 만든 거. 그래서 얘를 등록해 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라우팅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bp 그럼 여기서 작성하는 모든 그 라우팅 관련된 거를 편리하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는 제가 뭔가를 수정할 때마다 음, 여기서 자동으로 디버그 툴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다시 로딩 해주는 거예요. 어스뷰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할 거냐면 골림뱅이 bp 점 before를 할게. before app request. 얘는 뭘 할 거냐면 궁금하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되죠. like 뭐 해서 before request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요청이 있기 전에 블루프린트에서 제일 먼저 할 거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용자가 브라우저 창에다가 뭐를 써요. 뭐를 쓰고 여기 브라우저 창에 뭐 있고 뭐 이렇게 버튼 같은 걸 누르거나 리퀘스트를 하거나 하면 요 정보를 담아 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많은 정보를 뭐 폼을 담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쿼리 스트링을 가면 아그스라는 데 담아가고 뭐 제이슨으로 가면 제이슨이라는 객체를 뭐 만들어서 요 안에 잔뜩 담아가지고 뭐 헤더도 담고 잔뜩 담아서 쭉 가죠. 그럼 서버가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라우팅으로 딱 오면 뭐뭐뭐 점 뭐 어디 뭐 이렇게 쭉 요 경로로 URL로 오면 뭘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블루프린트 골뱅이 bp 점 찍고 뭐 하기 전에 그 전에 실행될 거를 설정을 해주는 게 요겁니다. 예, before app request. 리퀘스트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실행시켜 주고 싶으면 네가 해 그런 거죠.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저희는 이거를 할 겁니다. 로드 요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쓰셔도 됩니다. 로그인 유저 얘를 작동시킬게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유저 키를 하나 건데 유저 키를 받을 거예요. 근데 세션이란 게 없죠 지금. 세션은 임포트를 안 했으니까 임포트를 한 다음에 세션을 임포트해서 세션이 뭐냐면 이거 하려면 또 한 2, 3주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세션은 뭐냐면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션은 여기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보 있죠. 뭐 로그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로그인 된 사람 아이디 패스워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정보를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임시로 여기 브라우저 띄우죠.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기억하게 해주면 얘는 쿠키. 근데 클라이언트는 해킹에 좀 취약하거든요. 야, 불안해. 요 정보들 있지, 민감한 정보들. 요거 내가 서버가 자체적으로 담고 있을게. 여기다 담아 놓으면 세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앱을 구현하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뭐 플라스크도 있고 장고도 있고 뭐 스프링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HTTP 표준이에요. 표준. 예,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표준을 따라서 플라스크가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그 구현을 해 놓은 걸 어디다 넣는 거냐면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야, 그 HTTP에서 뭐 세션 관리하려면 내가 그 표준 따라서 다 만들어 놨거든. 내가 해준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저 키라는 거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세션에 유저 키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션의 데이터가 여기에 데이터들이 쭉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유저 키라는 걸 제가 좀 전에 썼잖아요. 유저 키. 그 다음에 땡땡에서 뭐 값 넣어놓고 뭐 아이디 해서 땡땡에서 뭐 값 넣어놓고 쭉 써놓으면 서버가 지가 알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껐어요. 아니면 컴퓨터를 껐어요. 그럼 즉시 다 파괴됩니다. 보안상. 그럼 유저 키. 만약에 유저 키라는 값이 있으면 세션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그 값을 불러와, 그 뜻이에요. 근데 유저키를 우리 넣은 적이 없죠. 없으니까, 계시니까 사전으로 인덱싱, 만약에 이렇게 인덱싱 하면 에러가 나겠죠. 없으면 이렇게 인덱싱 해도 돼요. 근데 에러가 안 나게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개수로 하면, 없으면 그냥 none이 리턴이 되는 거니까,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none을 가져와,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없으면 유저 키가 none이면 g.user에 none을 넣어줘. else면 뭐죠? 값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g.user에, 얘도 없죠. g도 임포트 해야 되겠네요. g. 일단 써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 플라스 수업처럼 돼버려가지고 그죠? 유저에 유저, 여기 임포트 하나, 모델에서 만든 걸 하나 임포트 할게요. 얘를 from, 여기니까 여기다 임포트 하면 되겠네요. from wallet에 점 모델 임포트 유저. 유저한테 야 좀 물어봐. 쿼리가 질문하다는 뜻이죠. 쿼리에서 get 유저키. 야, 유저키 요 값이 있겠죠. 요 값을 갖는 게 있으면 여기서 get 하면 요 해당되는 id 값이 있으면 요 유저 객체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없으면 none.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어딘가에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로드 유저에서 하겠습니다. 유저를 로딩하는 거. 어디 한 여기쯤 만들어 볼까요? 골뱅이에 우리 bp를 쓸 거니까 bp 점 로그인 매니 로그인 매니저 유저 로더, 이런 게 있습니다. 얘를 갖다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죠? 없으니까 노란색 밑줄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이닛에 어디 있나요? 로그인 매니저 얘가 있죠. 얘를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도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from 몰렛에 임포트 로그인 매니저. 그럼 로그인 매니저 밑에 얘가 있는 거죠. 유저 로더. 얘를 해서 야, 유저를 지금 로그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가 좀 로딩을 해줘, 그 뜻이에요. 데프에 뭘 할지 함수 이름 하나 정해줄게. 유저, 그래서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라는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받으면 리턴 유저의 쿼리 get 유저 아이디. 야, 이거 유저를 로딩할 건데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뭐 몇 번 사용자 요 아이디 값 있죠. 프라이머리 키 값. 그걸로 찾아가지고 이 객체를 리턴 해줘, 그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션도 좀 쳐다봐야 되겠죠. 그럼 유저키 세션을 쳐다봐야 되는데 얘를 어딘가에는 넣어줘야 되죠. 넣어주는 거를 어디서 할 거냐면 저희는 여기서 할 겁니다.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로그인, 로그아웃. 그래서 골뱅이에 bp.
라우트 만약에 로그인으로 라우팅을 해줄게요. 만약에 이걸로 오면은 메소드는 get하고 post랑 다 쓸 거라서 get post 둘 다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def에 로그인으로 오면은 유저 로그인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렇게 써줄 겁니다. 이때 유저 키를 넣어줄 거예요. 세션 데이터로 갖고 있을 겁니다. 브라우저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왜냐면 로그인 했는데 이 페이지 갔다 저 페이지 갔다가 다른 페이지 잠깐 갔다 오니까 로그아웃 돼버리면 안 되니까 세션으로 물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 혹시 세션에 값이 있으면 전부 다 클리어 시켜주고 여기다 새로 쓸 겁니다.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세션에 값을 뭐를 넣어줄 거냐면 유저 아이디는 유저점 여기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유저를 찾아야 되겠죠. 유저라는 객체를 찾을 건데, 유저는 유저의 쿼리 물어봐. 그 다음에 필터 바이는 필터 하면 유저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고 여기에 필요한 거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건데, 필터 바이 하면 그거 필요 없이 파라미터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를 유저 아이디로 해서 찾은 다음에 첫 번째 값 리스트로 리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를 좀 알려줘. 그럼 유저 아이디가 또 필요하죠. 그러면 유저 아이디는 받을 겁니다. 유저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써줄게요. 유저 아이디가 뭐 1번이다. 1번이란 정보가 왔으면 유저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유저를 넣어주는 거죠. 유저점 유저점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죠. 유저 아이디가 요 객체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세션에 유저 키 여기엔 유저의 아이디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로그인이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이제 넘어오겠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넘어오면 그걸 검증을 했는데 거기서 유저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 얘는 임시예요. 임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 유저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유저 아이디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따가 뒤쪽에서 코딩 할 겁니다. 그러면 요 객체를 요 정보를 갖는 객체를 찾아서 유저 아이디 넣어주고 유저 키 유저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값 키 값으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아웃도 있겠죠. 로그 아웃. 로그 아웃으로 오면 사용자 정보가 없어야 되죠. 사용자 정보가 없으려면 다 비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얘는 메소드는 get만 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냐? def 로그아웃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세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세션 정보를 갖고 있으면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도 계속 로그인 된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세션 점 클리어 전부 다 비워버리겠습니다. 다음에 리턴 어디론가 가겠죠. 여기 어디론가 보낸다. URL을 바꿔서 보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에러가 났던 부분들이 요거였죠. 여기 missing 뭐 야 이거 하랬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하면 아웃이 또 에러가 나겠죠. 어딘가에. 잘 떴네요. 웰컴 투 원래 서버. DB를 그냥 안 쓰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웰컴 투 원래 서버는 메인 뷰에서 처리한 거죠. 메인 뷰에서 요거를 보낸 거죠. index.html. index.html은 여기 들어있죠. 웰컴 투 원래 서버. 얘를 리턴 해준 거죠. 근데 리턴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얘가 벌어진 겁니다. 야, 로그인 하기 전에 이거 찾아봐. 유저 키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유저 키가 있으면 없으면 넌 지점 유저를 넌이라고 하고 있으면 유저 키를 넣어줘. 유저 키를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유저를 넣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해줬냐면 로드 유저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로그인 상태에서 한 거죠. 있든 없든 뭔가 처리는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패스가 된 거예요. 요것만 나머지 다 없어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두 개에서 여기는 이제 접속을 안 했으니까 아직 이게 작동이 안 되겠죠.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로그인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DB를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상태니까. 자, 여기까지 잘 돌아가죠. 요전 상태 여기까지는 이제 뼈대를 잡고 돌리는 걸 성공했어요.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요 세 개만 코딩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 세 개를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코딩 하려면 로그인 정보를 담아야 되니까 요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뭐부터 할까?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C 눌러서 나온 다음에 마이그레이트부터 할게요. 플라스크 익스포트 플라스크 앱은 월렛 그 다음에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죠. db init 그러면 여기 컴피그에서 설정한 디렉토리에 마이그레이션이 생기겠죠. init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생겼네요.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전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빈 폴더예요. 제가 클릭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든 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볼게요. 그러면 플라스크 월렛이라는 DB는 생겼는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플라스크 db migrate 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좀 적용 좀 시켜줘봐. 엔터 당첨할게요. 그러면 버전이 하나 생겼죠. 여기에 야 요렇게 너 만들 거 맞냐? 이렇게 좀 만들어 준 거죠.
원래는 그 SQL 알케미 언어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해준 거죠. 플라스크가. 땡큐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요거밖에 없으니까 버전만 생성했으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대로 물리적으로 만들려면 여기다 써주면 되죠.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네, 그러면 버전 하나 생기고 유저가 생겼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뭐 기타 등등 해당되는 정보를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쭉 나오겠죠. 프라이빗 키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DB가 생성이 됐으니까 어디 생겼나 볼까요? DB 월렛 서버라는 데 밑에 요 밑에 생겼네요. 월렛 서버 밑에 월렛 밑에 월렛.db라는 게 생겼네요. 여기다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서 회원가입을 시켜주면 되죠. 데이터를. 자,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있고 회원가입 한번 해볼까요? 골뱅이에 이거 써놔야 나중에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로그아웃이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한번 볼까요? 골뱅이에 bp. 회원가입을 사인업 한다고 하죠. 사인업 이렇게 들어오면 메서드는 get하고 포스트 두 개를 쓰겠습니다. get 포스트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 거는 정의를 해주면 되죠. 만약에 사인업으로 들어오면은 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인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회원가입 거고, 회원가입을 하는 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요 창이 이렇게 올 겁니다. get으로 하면 요 창이 보여지고, 포스트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정보들을 폼에 담아서 나한테 보내주게. 그러면 회원가입 정보를 가지고 회원이 있으면 안 시켜주고,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기존 회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없으면 뭐 잘 만들어졌습니다, DB에 넣어놓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야 될 게 보안에 좀 강해야 되니까 이거를 폼으로 인풋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거든요. 만들어 줘도 되는데 이거를 서버에서 폼을 만들어요. 서버에서 폼을 만든 다음에 이 폼을 그냥 여기로 클라이언트에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서 보내준 폼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뿌려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들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먼저 정의를 할게요. 회원가입 폼. 회원가입 양식을 서버에서 미리 만든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를 보내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그럼 여기서 다 저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정수를 넣어, 뭐 아니면 이메일을 넣어, 이런 양식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폼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쭉 보신 다음에 프론트 쪽에도 관심이 있다 하면, 이거는 약간 프론트 특강이죠. 특강 안에 있는 특강이죠. 블록체인 안에 있는 프론트 특강? 프론트 특강이니까 한번 코딩을 같이 해보시면
확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만들 건데 폼이 어딘가에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폼을 원래 요 서버 밑에 폼으로 하나 가지고 있겠습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forms.py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뭐를 만들 거냐면 사인업 폼을 만들게요. 사인업 하는 거죠. 왜 사인업 폼. 근데 얘를 만들려면 플라스크에서 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상속받아서 만들면 됩니다. 플라스크 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그냥 오버라이딩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회원 가입 폼 양식. 얘가 없으니까 얘를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그럼 플라스크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겁나 고맙죠. 이거 아니면 힘들어요. 플라스크 언더바 WTF 이거는 그 템플릿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패키지예요. 이 패키지 안에 플라스크 폼이란 게 있습니다. 얘를 받아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쭉 써주면 되죠. 우리 받을 때 모델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쭉 받아야 되죠. 이 정보를 폼으로 서버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클라이언트에서 저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풋 태그로 구현해도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돼요. 그래서 나는 자바스크립트 쪽이 괜찮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도 되는데 서버에서 처리하는 게 보안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이게 공격에 스크립팅 공격에 좀 취약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유저 아이디부터 쭉 만들어 볼게요. 유저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얘는 스트링이죠. 문자열로 받을 거니까 스트링 필드를 사용해서 오버라이딩 할 겁니다. 근데 스트링 필드라는 게 없죠. 여기서 임포트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requirements.txt에서 설치한 것 중에 WTF 폼이라는 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예요.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링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임포트해서 얘를 오버라이딩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딱 가로를 열어보면 레이블 치고 밸리데이터 치고 그 다음 뭐 여러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레이블은 뭐냐면 이게 뭔지 그 설명문 라벨이라고 하죠. 여기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는 검증하는 겁니다. 사용자 아이디가 뭐 여러가지 규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꼭 입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입력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숫자 값이면 뭐 범위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면 이메일이 있죠. 뭐 하고 골뱅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검증하는 거를 줄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여기 밸리데이터 하고 아무거나 쓰라고 하죠. any. 그러면 그대로 써주는 거죠. 밸리데이터에서 산 다음에 검증할 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검증할 내용을 리스트로 묶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데이터 리콰이어드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 밸리데이터라고 따로 있는데 from WTF forms에서 임포트 데이터 리콰이어드 여기 하나 죄송합니다. 여기 점 찍고 검증 패키지들이 있는데 밸리데이터 중에 데이터
required. 요거를 하나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야, 너는 이 데이터는 빼먹으면 나는 오류를 뿜을 거야. 회원가입하려면 아이디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 등록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데이터 required 해주고, 만약에 얘가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데이터가 require 꼭 필요한데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 아이디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검증을 해서 알려줘요, 서버한테. 그 다음에 패스워드 1 하고 2 이렇게 넣을게요. 패스워드 1.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한번 하죠. 야, 니가 친 비밀번호 나는 못 보거든. 니가 다시 한번 쳐봐. 그래서 맞으면은 통과시킬게, 그거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 1이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 2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은 또 이런 게 있죠. 패스워드 입력할 때 이렇게 글자를 막 입력하는데 글자가 다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쭉 보고 있다, 야, 제 비밀번호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드 이름이 패스워드 필드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쳐야 되죠. 패스워드 필드라는 게 있어서 얘 임포트해서 쓸게요. 그래서 얘는 패스워드 필드인데 내용을 뭐냐면 라벨은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죠. 밸리데이터스는 데이터 리퀘어드, 비밀번호는 꼭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리퀘어드로 할게요. 비밀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여러분도 마음대로 치셔도 됩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고, 패스워드 2도 똑같겠죠? 여기 에러가 났을 거예요. 치우고, 패스워드 2는 똑같을 테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겠습니다. 2는 헷갈리니까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할까요? 확인 패스워드 2. 그 다음에 또 뭐 넣을까요? 그 다음 뭐였죠? 이름이 있었나요? 이름? 네임? 네임이 있었네요. 네임 먼저 쓸게요. 이름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순서니까 이름 먼저 쓸게요. 자, 이름을 입력해야 돼. 네 이름은 뭐냐? 그러면 네임 이렇게 하고, 네임은 스트링 필드가 되겠죠? 문자일 테니까 스트링 필드고, 이거는 라벨은 뭘로 붙여줄까? 이름, 성 포함해서 그냥 쭉 붙여주세요. 홍길동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홍길동 써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죠. 밸리데이터스 데이터 리퀘어드 해서, 아니죠, 리스트로 주는데 데이터 리퀘어드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근데 아이디가 이름은 그냥 막 치는 애들 있죠. 그냥 A 딱 쳐놓고 B 쳐놓고 이렇게 쳐놓으면은 난 그건 싫어. 그래서 이름의 길이를 주겠습니다.
그 이름의 길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게 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랭스 밸리데이터를 여러 개 주는 거죠. 여기는 하나만 줬는데 또 줄게요. 리스트에 넣어서 랭스에, 야 너는 글자 수는 말이야 최소 민, 여기 나오죠. 자동으로 뜨죠. VS 코드에서 민하고 맥스 이렇게 넣죠. 메시지 넣을 거 있으면 넣고, 안 넣으면 그냥 none이 자동 디폴트네요. 그러면 야 이름 길이는 최소는 두 글자는 있어야 돼요. 맥스는 이름 길면 한 25글자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까지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죠?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휴대전화를 받고 싶으니까 폰의 모바일 그래서 전화번호는 문자열로 받으면 되겠죠. 스트링 필드로 받아서 라벨은 휴대전화 번호,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스는 리스트로 보내야 되니까 데이터 필요하죠. 회원가입 양식은 다 데이터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에러를 뿜게. 휴대전화 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향후 추가 인증을 위해 사용됩니다. 써주고, 또 필요한 게 뭐죠? 이메일 받기로 했죠. 이메일은 이메일 필드가 있어요. 이메일. 그러면 이메일 필드를, 그래서 얘는 라벨은 이메일, 그 다음에 데이터 필요하니까 데이터 밸리데이터스에 리스트를 주는데 데이터 리ኳ이어드 이메일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메일로 이메일 양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메일이 없죠. 이메일은 밸리데이터스에 이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이메일, 요거는 이메일을 입력하기 위한 필드고요. 필드 입력 창이고요. 밸리데이터는 검증기죠. 검증하는 거에 이메일을 검증하도록 이렇게 두 개를 준 거죠. 얘는 데이터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메일 양식에 맞춰져 있는지 둘 다 확인해, 그 뜻이죠. 자, 그러면 필요한 정도는, 그 다음에 뭐 퍼블릭키 비밀키들은 얘가 만약에 회원가입 성공하면 나중에 얘한테 자동으로 생성해서 줄 거라서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가입 양식에 여기에 뭐 비밀키도 넣으세요 하면은 안 되잖아요. 회원가입이 되면 그때 서버에서 비밀키랑 지갑 주소를 생성해 줘야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다 챕터 6에서 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얘를 보내주면 되죠. 어디로? 클라이언트로. 그러면 클라이언트로 보내려면 리턴할 때 같이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리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스 뷰를 하고 있죠. 회원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회원 가입을 어디, 여기였죠. 여기서 리턴 해주면 되죠. 리턴 폼, 이렇게 아까 만든 폼 이거 보내주면 되죠. 이 지금 간단한데 이거를 몇 개를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폼을 하나 만들게요. 폼은 빔 폼. 지금 우리가 만든 폼이 여기 있죠. 옆으로 좀 옮겨 볼게요. 요거를 보내주면 되죠. 얘를 임포트 해야 되겠죠. 그럼 월렛에
wallet.forms에 import signup 폼 얘 받아서 객체를 얘 클래스니까 객체 생성하면 되죠. 폼을 하나 만들고, 이게 만약에 get으로 올 수도 있고 post로 올 수도 있죠. get은 뭐냐면 이 폼을 그냥 보여주고, 이 폼을 보여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보여줄 거고, post로 오면 이게 담아서 오면 그 정보를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이 get이거든요. 그럼 get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return 할 겁니다. return 렌더 템플릿이 없는 모양이네요. 렌더 템플릿 해서 return 렌더 뭐를 보낼 거냐면 HTML 파일이 있어야 되죠. 회원 가입하는 파일. 얘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turn 뭐를 보낼 거냐면 두 개. signup.html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만든 것도 같이 보내주면 되죠. 폼은 좀 전에 만든 거 얘를 보내주면 되죠. 폼 프롬이 아니죠. 폼이죠.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G가 있었죠. G는 뭐냐면 글로벌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서버가 사용자가 접속해 있을 때 전역 변수로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에서 동시에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 이름이 G입니다. G는 이제 글로벌의 G예요. 플라스크 서버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보는 거. G.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등록이 돼요. 그러면 서버도 참조하고 지금 현재 접속해 있는 사람이 홍길동, 클라이언트에서도 접속되어 있는 정보를 홍길동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전역 변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웹서버를 구축할 때는 전역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특히 사용자 관리할 때 좀 필요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렌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업 폼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템플릿 폴더 밑에 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사인업 폼, 사인업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파일에서 이름을 signup.html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제가 지금 강의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있죠? 벌써 50분 됐네요. 50분 다 돼가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베이스를 만드는 거를 같이 해야 돼서, 어떻게 할까요? 좀 끊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지금 요거를 여기서 그냥 쭉 코딩을 해도 됩니다. 코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템플릿 상속 기능을 좀 쓰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괴로우면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아까 그 챕터 5 이번에 그 UI 구축하는 거에는 난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그랬죠. 그냥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상속은 뭐냐면 물려받는 거죠. 템플릿은 뭐냐면 얘 쉽게 얘기하면 HTML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딱 떠요. 딱 뜨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IT 과학 요거를 클릭하면 요거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하죠. 요거는 새로운 요 IT 과학이라는 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로 바뀌어요. 그렇겠죠? 근데 원래는 리퀘스트를 보내면 여기에 이 화면을 만들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HTML 코드도 필요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얘는 똑같은 거죠. 얘랑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얘는 다시 코딩할 필요가 없죠. 다시 코딩하려면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니까 그 소스 코드 양도 많아지고 실수 잘못하면은 뭐 이상해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메뉴가 몇 개예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쭉 있죠. 다 똑같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요 HTML에서 보여주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메뉴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똑같은 코드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좀 바꾸고 싶어요. 뭐 일부분을. 그러면 10군데 다 들어가서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안 바뀌는 부분은 공통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 페이지 만들 때는 상속 받아서 인클루드 해서 쓰고 나머지 변하는 것만 네가 코딩해. 그러면 좋잖아. 그리고 요 파일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10개를 통째로 바꾸고 싶으면 한 군데에서 바꾸고 다 상속받아서 써. 똑같이 보여주게. 그러면 개발자들한테 엄청난 천국이죠. 그런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 템플릿 상속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에서 보면 뭐 요거는 안 바뀌잖아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을 이제 그대로 쓰고 싶은 겁니다. 먼저 만들고 회원 가입하는 거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템플릿 상속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할 거고, 이 템플릿 상속에 뭐 기초가 되는 걸 뭐 베이스가 된다 해서 base.html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괜찮으시겠죠? 네. 이거 만드는 거는 잠깐 클립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거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으로 오시면 돼요.